법정에서 김건희 씨와 마주한 건진 법사는 판사 앞에서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2개를 전달한 게 맞다고 털어놨습니다. 김 씨에게 받았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는 진술도 했습니다. 계속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연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열린 김건희 씨 재판은 통일교 선물인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2개를 전달한 당사자 건진 법사 전성배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법정에서 처음 김건희 씨와 대면한 건진은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한 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가방 등을 받아 유경욱 전 행정관을 통해 전달했다고 밝힌 겁니다. 전달된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는 질문엔 김건희 씨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물건을 돌려받게 된 경위도 밝혔습니다. 지난해 유 전 행정관이 받으러 오라고 해 처남이 가서 받아왔다며 이때도 김건희 씨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선물을 전달하고 돌려받는 과정 모두 김건희 씨에게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건진은 앞서 검찰 조사 땐 쇼핑백을 잃어버렸다고 했고 특검에서도 김건희 씨에게 영부인이라 보는 눈이 많아 하고 다닐 일이 없으니 선물을 임기 끝나고 주겠다고 했다가 잃어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라프 목걸이, 통일교에서 이제 김건희 선물이라고 한 거 정말 잃어버렸습니까?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계속 잃어버렸다. 그런데 이런 진술이 다 거짓말이었다고 재판에서 털어놨습니다. 자신이 종교인이라 거짓말을 계속할 수는 없다면서 재판부에는 진실을 얘기해야겠다고 밝힌 겁니다. 건진은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상임 고문으로 활동했는데 이때 비선 무속인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특검팀이 재판에서 건진이 돌려받은 명품 선물을 압수수색 땐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하자 건진은 집 구조가 워낙 복잡해서 마당부터 시작해 완전히 뒤집기 전엔 찾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김건희 씨 재판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정주 기자, 건진 법사가 재판에서 진술을 바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증인 신문이 끝나기 직전 직접 재판부에 요청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건진 법사는 검찰 조사에서 제가 모든 걸 분실했다고 했던 부분도 마지막 종착지는 어차피 김건희 씨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는데요. 명품 선물을 돌려받은 뒤 잃어버렸다는 자신의 거짓 진술에 김건희 씨 책임이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특검이 진술이 바뀐 것이 김건희 씨와 사전에 상의한 것이 아니냐고 묻자 상의한 적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재판에서 밝히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종교인인데 재판부 앞에서만큼은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다고 하고 진실대로 처벌받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건진을 추가로 불러 반대 신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윤영호 전 본부장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진술이 있었습니까? 네, 재판부는 오후 5시부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증인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이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건진 그리고 김건희 씨와 나눈 문자를 제시하며 김 씨에게 통일교 선물을 청탁한 정황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한학자 전 총재에게 샤넬 가방을 선물한다고 승인받은 적이 있냐는 특검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당시 건진에게 샤넬 가방과 인삼 세트를 주며 김건희 씨에게 전달해달라 했느냐는 물음에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당시 건진이 나토 순방을 앞두고 선물을 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취지로도 답했습니다. 어제 건진 법사 두 번째 공판이 또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통일교가 김건희 씨에게 준 뇌물, 샤넬 목걸이 등등 이거 잃어버렸다고 했다가 그 전성배 씨가 김건희 준 게 맞다 실토했는데 그 이유를 말했어요. 그렇죠? 네. 재판부가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묻자 검찰 조사 과정에서 모면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법정에서는 진실을 말하고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처벌을 받겠다는 게 아니고 네. 사실은 정반대로 저렇게 해야 자신이 처벌받지 않는다고 변호사 법률 자문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네. 저렇게 말하면 자신은 단순히 전달만 했을 뿐이다. 그래서 금방 나올 수 있다고 믿는 걸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김건희 씨가 그 뇌물 전달 받은 걸 확인했냐? 라고 물었죠. 거기도 답을 했죠.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와 통화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김건희 씨가 물건을 잘 받았다고 했다며 직접 통화를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비싼 선물이니까 네. 예, 비싼 거 주고 나서 직접 받았냐고 김건희 씨하고 통화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뇌물을 건넬 때마다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물건을 건넬 때마다 김건희 씨하고 통화를 했고 처음에는 꺼리는 것 같았는데 3번에 걸쳐서 주니까 쉽게 받았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재판인데 윤 전 통일교 본부장 재판인데 여기 샤넬 매장 직원이 다시 증인으로 나왔어요. 교환하러 온 날에 대해서 증언을 했죠. 네, 샤넬 직원인 서모 씨는요, 2022년 7월 매장에 유경옥 전 행정관이 방문한 날을 구체적으로 기억했는데요. 부 점장이 영부인 교환권으로 사람이 올 거니 응대하라고 했다며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김건희 씨 물건 교환하러 간다 연락을 받았다는 거고 정확한 기억을 묻자 단어를 거론했어요. 네, 영부인, 선물, 교환. 이 3단어를 정확히 기억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거면 충분하지 뭐. 그리고 성수기라서 보통 1~2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최소한 김건희 물건 교환하러 온 사람들은 안 기다렸다. 그 말도 했죠. 네, 부점장이 연결해준 당시 2명은 오자마자 입장했다고 했습니다. 그 오자마자 입장한 2명은 유경옥 전 행정관 그리고 21g의 대표였던 것이고 네. 그건 이미 기사로 나왔고요. 그리고 윤 전 법무장 본인도 그 뇌물을 건네준 게 맞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자 통일교 돈으로 산 게 확인됐거든요. 네. 그리고 통일교 간부가 줬다고 하고 건진법사도 줬다고 하고 그리고 물건도 나왔어요. 샤넬과 목걸이. 그런데 김건희 씨는 아직도 자신이 샤넬과 목걸이를 받았고 그거를 비서를 보내 매장에서 교환했고 그리고 본인이 그걸 썼다. 실제 사용감이 있다고 하니까 사실 전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토 목걸이 때도 그랬잖아요. 나토 목걸이 때도. 목걸이를 준 쪽에서 줬다 자백을 하고 그 실물이 나오고 영수증이 나오고 했는데 영장실질심사에서 그걸 들이댔는데 안 받았다고 나는. 네. 김건희 씨는 그런 사람이에요. 준 사람이 줬다고 해도 배달한 사람이 배달했다고 해도 물건 자체를 눈앞에 꺼내놔도 나는 아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눈만 깜빡해도 거짓말? 거짓말. 눈만 깜빡해도 거짓말. 보통 사람의 거짓말과 차원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김건희 씨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겠거니 전제하고 수사를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처음부터까지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런 뇌물을 김건희 씨가 받고 나서 네.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게 인사드린다고 말했다는 통화 녹음도 공개됐어요. 그렇습니다. 20대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30일 김건희 씨와 윤영우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이의 통화 녹음이 법정에서 재생됐습니다. 거기서 고맙다고 비밀리에 인사드리겠다 하는 네. 목소리가 재생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 목소리까지 나왔잖아요. 네. 그럼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이거는 선물을 받아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했다고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그때 통화한 번호가 건의2로 저장된 번호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건진법사 전성배 씨 휴대폰에 건의2로 저장된 번호였습니다. 자, 그 번호도 자기 번호 아니라고 주장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 이 비서 대통령실 정모 전 행정관이 쓰던 번호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 번호로 이제 여러 청탁 내용이 오갔는데, 근데 김건희 씨는 그거 자기 번호 아니라고 비서 번호라고 했는데 네. 자기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네. 입만 열면 거짓말. 건지는 이제 완전히 그 김건희한테 등을 돌렸네. 김건희 적어도 이 샤넬 건에 있어서는 샤넬 내가 샤넬 유경옥이 밖으로 갈 때 영부인 찬스 서가지고 줄 안 서고 갔다고 우리가 한 달 전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나는 이게 또 걱정이네. 알선수재
알선 수재 있을 때 건진이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자기는 전달만 하고 예. 청탁받지 않았다고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죄가 엄청 그 낮아진다면서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살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불겠다. 그 선이 명확해졌다고 합니다. 이 알선 수재라는 죄 때문에 뇌물이 아니고 알선 수재여서 지금 건진은 이렇게 아니, 재판 이렇게 되면 뇌물이 될 수 있지. 김건희 쪽에서는 건지는 빠져나가도 원래 그렇지 그렇게 않나? 합니다. 유동규가 그렇게 아니 빠져나가서. 그렇게 했는데 유동규를 전달자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건지는 그렇게 빠져나가려는 거잖아. 이거 법리적인 얘기인데 지금 노영희 변호사께서 아니 안 근데 하잖아. 건진을 잡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이거는 마치 그 뭡니까 그 용어가 생각 안 나네 갑자기. 자, 저기 죄를 털고 그 왜 플리바게니? 플리바게니. 그거 기억 안 나기 쉽지 않은 건데 그런 거. 야, 조지죠. 안 하면 되게 어려운 그런 걸 거죠. 해내네. 네. 플리바게닝으로 풀려나가나 그거 쉽지 자백으로 않은데. 풀려나가나 상관없지. 그런데 지금 자 서희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반클립 통일교에서도 이 알선 수재입니다. 그리고 김상민 그림도 뇌물로 잡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알선 수재가 됐어요. 근데 알선 뇌물이 복잡하고 어렵죠. 사정. 윤석열을 잡아야 되지. 그래야 뇌물이 되니까 그게 어려워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야. 그러더라도 자 사인입니다. 사인인데 사인 권한이 없는 사람이 국정농단을 했고 뇌물을 받고 이 선물을 이걸 받았다면 그것도 처벌해야 되는데 지금 김건희 쪽하고 건진 쪽에서 어떤 얘기하냐면 야 당선인 신분이었고 민간인 신분이었고 이 사람은 공직자도 아니야. 그래서 이거 받았지만 어쩔래 이런 식으로 지금 거의 좀 구조를 짜고 이렇게 들어온 거. 그거는 윤석열이 예전에 깼잖아 이미. 진작에 자기가. 그래서 그거는 안 통할 것 같은데. 아니, 윤석열이 깼는데 공동체로 깼죠. 공동체. 근데 그 공동체를 전혀 이번 특검에서는 그 주장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지. 윤석열을 직접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뇌물까지 의율을 안 한 거지.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재판이 시작됐는 법리적인 건데 지금 잘 안 되니까 지금 노영희 변호사가 가만히 계시잖아요. 내가 컨텐츠가 뭐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뇌물 쪽으로 가려고는 하겠지, 그죠? 네, 그럼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지. 윤석열이 인정해야 돼. 그러려면은. 아니 인정을 안 하더라도 지금 수사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부하고 있으니까 거부하는 것 붙여가지고 뇌물죄로 저는 뇌물죄를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건지는 처음에는 제가 입 다물고 있으면은 이제 약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중간에 가다가 변호사들하고 합의를 봐가지고 그런 것 같아. 네가 뭐라도 이익을 챙겼으면 넌 빠져나가지 못한다. 너는 그냥 스쳐가는 인물이 되어야 된다 중간에서. 물건이 그냥 예.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예. 그래서 물건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소유권이 너한테 있는지 어딘지 사람들이 헷갈리고 의심하면 너한테 있다고 해버리니까 그 물건이 너한테 건진 변호사가 정확해. 네, 너한테 없다는 걸 알려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게 그 지난번에 재판할 때 그 변호사가 이 검사들하고 이제 딜을 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스쳐 지나간 거에 불과해. 자, 몽땅 협조해. 우리가 잡으려는 거는 건진이 아니야. 김건희와 윤석열이야. 이제 이래가지고 그런 것 같아. 지금 정리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게 자기 이익에 맞잖아 지금. 예, 건진의 예, 예. 이익이. 그래서 어차피 알선 수재로. 그래서 죄명도 싸게 해줘. 그리고 김건희, 윤석열이 못 살아난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는. 예, 못 살아난다고 판단하고 자기 살려고 살길 찾아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꿨겠지. 김건희가 곤방 나온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못했겠지. 못 나오겠구나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한테도 이익이고 특검한테도 좋은 거 아니야. 이제 서로 좋죠. 서로 좋은 거 아니야. 이 방향으로 가면. 근데 김건희 씨는 아직도 인정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전혀. 김건희 씨는 지금 전략을 바꾸려고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자기네가 처음에 생각했던 전략하고 이 사람들이 안 맞아요. 그동안에 이제 입을 좀 다물고 있어줬고 중요한 부분들은 입을 공범들이 맞춰줬죠. 말을 안 해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입을- 재판에서 슬슬 이제 다 건진도 나와요. 등을 돌리고. 건진 등 돌렸지. 어. 그다음에 그 명태균 또 나와서 시끄럽게 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 거는 실제 법리라기보다는 시끄럽게 하는 효과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하지. 전략 어떻게 바꿔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전략을 바꾸려고 하는데 바꿀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샤넬백이든 목걸이든 간에 어쨌든 이 사람이 했다는 게 너무 많이 나와버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 이제 큰 덩어리가 뭐 김건희 받았다. 씨는 다 무조건 부정하는 거예요. 다 부정하려고 그러거든. 그래서 그 물건 없다. 나는 본 적도 없다. 뭐 내지는 안 받았다. 그렇지. 받았는지 니네가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왜 없어? 유경옥이 있잖아. 유경옥은 어떻게 해서 줬어? 이게 구체적으로 이쪽에서 방어만 하면 이 상대방 쪽에서 뭔가를 들고 나와요. 물건이 지금 나오잖아. 네,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바꾼다는 전략을? 아니 그래서 방법은 일단은 우리 나한테 오는 그 라인을 끊어버리겠다가 첫 번째 생각인데 그랬는데. 잘 안 끊어져. 유경옥한테 그럼 다 미루는 거야? 유경옥한테 미루는 것도 아니고 일단 나는 오지를 않았다고 했어요. 유경옥이가 했는지 나는 모르는 일이다. 아예 모른다고 했어요. 나한테는 오지 않았다. 이게 원래 변호인들의 전략이에요. 자기는 받았다는 것도 모르고 자기는 본 적도 없다고 그랬어요. 받지 않았다고 했죠. 그 건진이 받아서 어떻게 했겠죠. 배달 사고 가능성도. 자기한테는 오지도 않았다. 나한테 모른다. 여기서 딱 끊었는데 근데 이게 건진이 협조를 해줘야지 그 말이 유지가 그렇지.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은 협조했어. 그동안 특검에서는. 협조했지. 그래서 자기는 근데 건진과의 지금 관계를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략을. 방법이 없다니까. 전략을 바꾼 게 아니고 김건희가 잘 받았다고 계속 전화했는데 건진이 그걸 녹음을 안 해놨겠어. 그게 다 나오니까. 근데 어떻게 지금 그렇겠지. 그 방법이 아니 없는데. 근데 어. 받았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받아서 뭘 해줬냐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뭘 해주는데 그게 공무원에 관한 사항일 때 윤석열이 같이 해서 뭘 해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대가성 유통이 걱정되는 게 중요하다는 실제로 거잖아요. 윤석열이 주인 감사했던 저축은행 수사 때도 윤석열이 그 부분 수사 제대로 안 해가지고 2심에서 무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아니, 윤석열은 네. 그런데 근데 이거는 이제 특검이 ODA나 이쪽을 하겠지. 예컨대 그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샤넬백은 포괄 일제에서 작은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 양평고속도로나 뭐 캄보디아나 이게 될 텐데 다른 데서 이제 크게 처벌을 받으면 사실상 아까 예컨대 샤넬백은 김건희한테 그 통일교에서 뭘 주면서 김건희를 만나고 싶어 했다. 뭐 김건희가 와서 얘기 좀 좋겠다 했지만 그건 안 되고 대신에 교육부 장관인가 뭐 누군가가 그때 보냈죠. 와서 얘기하고 행사예요. 그런 게 처음엔 안 한다 그랬다가 이거 받고 난 다음에 한 행사 이런 게 3개 4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짜잘짜잘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짜잘한 것만. 나머지 그러니까 대가성이 너무 많아요. 짜잘해서. 김건희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어제 건진법사 재판이 있었거든요. 네. 예, 거기에서 통일교 목걸이 관련해서 건진법사가 김건희에게 전달했다고 완전히 이제 실토를 해버렸습니다. 야, 이제서야. 건진법사 법정 진술 뭐 깔끔하게 한번 또 보고 갈까요? 네. 자, 어제 건진법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요. 유경옥에게 김건희 이제 비서로 통하는 인물이죠. 네. 선물 전달한 이후에 김건희와 통한 적이 있냐라고 재판정이 묻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진이 김건희가 그 물건 받은 것까지 확인했다. 그리고 처남을 시켜서 3차례 선물을 보냈다. 그때마다 김건희 본인과 직접 통화했다. 건진이 요거는 실토를 했습니다. 완전히 그냥 깔끔하게 전달 과정까지 그냥 실토를 해버렸어요. 그럼 건진이 전화로 받으셨죠? 하니까 김건희 예. 받았어요. 아이고 일 잘하시네. 관복권 받고 싶어. 관복권 받고 싶어. 혹시나 관복권 걸리면은 그거 다 뜯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끝 됐죠. 네. 그런데 그 재판정에서 김건희 목소리가 담긴 전화, 통화, 녹취가 재생이 됐어. 아 재판정에서요? 재생이 이번에 됐는데 그게 굉장히 이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건진법사 휴대전화에 네. 건희 2라고 네. 저장되어 있던 휴대전화 번호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010-0000에 뭐 8563 번호, 이 건희 2라고 저장돼 있어.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건희 2가 누군가가 건희 2 전화 갖고 있을 거 아니야. 네, 건희 2 갖고 있어. 갖고 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이걸로 엄청나게 많은 현안과 청탁이 다 오고 갔어. 이 건희 2 번호로. 건희 2에. 그러니까 이 건희 2가 누군지가 중요할 거 아니야. 그렇죠. 워낙 중요한 문제야. 여기 현안이 간 게 다 나왔단 말이야. 네. 무슨 말인지 알지? 네. 그러니까 워낙 중요하니까 이 건희 2 휴대전화는 김건희가 내게 아니라고 특검에서 진술을 한 게 있어요. 그 진술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자, 건희 2는 정지원 행정관이 쓰는 휴대전화 번호다. 내가 쓰는 거 아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이게 워낙 중요하니까 왜냐 여기에 청탁 다 들어갔거든. 다 들어갔단 말이야. 이게 만약에 김건희로 밝혀지면 이거는 사건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렇죠. 범인이 김건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 녹취, 그 번호의 전화 통화 녹취가 재생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재생된 음성은 우리 대중에게는 아직 그 공개가 안 됐고요. 녹취록
형식으로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당시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세계본부장하고 그 김건희가 통화를 하거든요. 네. 이 통화를 하는데 김건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건진이 연락드리라 한 지 오래돼 가지고요. 이 번호는 비밀리에 하는 번호라 늦게 연락드려서 죄송하다. 이번에 여러 가지 도와줬다는 말을 듣고 너무 감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윤영호가 네. 한학자 총재는 애초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교회만이 아니라 이렇게 학교나 전체 대한민국 조직과 기업체까지 동원해서 한 건 처음입니다, 여사님. 그러니까 김건희가 총장님께 인사드려야 하는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비공개로 비밀리에 인사드릴게요. 이렇게 총재 그래서 한학자네. 모든 청탁과 현안이 김건희에게 부탁을 했던 것이고 김건희가 들어준 것. 이거는 심각한 맞습니다. 문제입니다. 저희 이제 네.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인데 정지원 행정관도 김건희를 통해서 들어온 청탁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김건희가 시키면 이제 실행을 하는 네. 심부름하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고 음. 그래서 그 건희2 핸드폰에는 그러한 그 지시사항이라든가 또 실행을 했던 것들이 다 남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제 뭐 인사청탁도 있고 뭐 심지어는 기업체에 관련된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네. 아마 그 핸드폰이 어떻게 보면 이제 노다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황금폰이 될 네. 가능성이 그리고 큰데요. 가장 중요한 게 선거 개입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네, 지금 네, 통일교가 어떤 그렇죠. 식으로 그렇죠. 조직을 활용해 가지고 헌정 질서를 이제 물랑케 하는 행위 네.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이제 당선 무효까지 갈 수 그렇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네. 저 건희2 핸드폰은 김건희가 사용하는 핸드폰인데 네. 왜 우리가 왜 경복궁 그 근정전 갔을 때 김건희 사진 같은 거 보면 핸드백을 안 들고 다녀요. 예.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정지원 행정관이 쓰는 번호라고 변명을 한 건 뭐냐? 그럴 때 아마도 그 핸드폰을 정지원 행정관이 들고 다녔을 거야. 들고 다니다가 야 누구 좀 바꿔봐. 그러면 걸어서 바꿔주면 김건희가 통화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을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핑계로 맞아요. 내가 쓰는 번호가 아니고 정지원 행정관이 쓰던 번호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사실은 들고는 다녔지. 쓰는 건 그 사람이 쓴 게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실제로요. 그 건희2 번호가 정지원 행정관이 근무할 때는 계속 그 잡혔는데 퇴근한 뒤에도 그 한남동 관저에서 계속 그 네. 통화 통신 내역이 잡혔거든요. 네네. 정지원 행정관은 퇴근을 했는데 어떻게 맞습니다. 거기서 잡히냐. 네. 그래서 이제 김건희가 사용한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요거는 이제 그 우리 김용남 검사님과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네. 건희2 휴대전화는 저는 집에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항상. 핸드폰이 왜냐면 워낙 은밀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건희1을 정지원이 관리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워낙 뭐 바깥 활동이 많아서 은밀한 전화를 항상 한남동 관저에서만 걸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럴까요? 네. 이동 중에도 걸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동조하겠습니다. 한남동에도 김건희 씨가 코바나 쪽에도 많이 오래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고맙습니다. 기지국이 뭐 한남동이랑 코바나 쪽이랑 두 군데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